자, 질문. 경우에 대해서 질문. 질문. (947번) 947번 947번 정유 매체 두 개가 서로 붙어 있는데 A에서 출발하여 L까지 최단 경로로 이동할 때 D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요건 뭐 따로 공식 같은 건 없고요. 그냥 수형도 그려보시면 됩니다. 한번 가봅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가 A, B, 그 다음에 I, 여기가 C, D, E, H, 그 다음에 G, 여기가 F, 아유 좀 더 많아. J, 그 다음에 K, L 이렇게. 다시 우리가 지금 A에서 L까지 가라. A에서 L까지 가야 되는데 최단 경로로 가야 되니까 오른쪽 가거나 뒤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가 막 다시 돌아가고 이러지 마라. 뭐 이런 의미가 되고요. D를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일단 출발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처음에 A에서 이제 출발하는데 A에서 갈 수 있는 게 B로 가거나 아니면 원래는 D로 가거나 E로 가거나인데 D는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A에서 이제 B로 가거나 아니면 A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제 E로 가거나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갈 수 있는 게 C 아니면 I 아니면 F 이렇게. 그래서 B에서 갈 수 있는 게 C 아니면 I 아니면 F 이렇게. 이렇게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E는 나중에 직접 해보시고요. 이제 A 갔다 B 갔다 C 갔어. A 갔다 B 갔다 C 갔어. 그럼 C에서 갈 수 있는 게 J 아니면 G겠죠. 다시 돌아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C에서 갈 수 있는 게 J 아니면 G가 되는 거고, J에서는 바로 L 가야 되고요. 그래서 J에서는 바로 L 가야 되고, 그 다음에 G에서도 이렇게 돌아오거나 하면 안 돼. 그러면 최단거리가 아닙니다. 바로 L로 갈 수밖에 없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몇 개 나왔냐면 2개. 이런 식으로 다 채우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얘는 쌤 그러면 막 2개마다 3개마다 2개 아닌가요? 하는데 여기서 또 2개 아닐 수 있어요. 알겠죠? 얘는 그래서 규칙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전부 다 해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공식이 안 나옵니다. 얘는 요거는 그리고 사각형 따라서 이렇게 선 그렸을 때 이거는 내 생각인데 99%도 아니고 100%답 안 나와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하나 둘 하나 하나 요런 거 있잖아. 이건 100%답 안 나옵니다. 이건 무조건 중간에 막 갔던 데 쪼가게 돼 있고 빼먹고 무조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자, 그래 보시고요. 얼른
자, 그 다음 질문, 수인이 질문. 170번. 7개의 문자를 나열할 때 적어도 2개의 모음이 이웃하는 경우를 찾아라. 지금 문자가 M, 그리고 A, I, L, 그 다음에 B, O, X 이렇게 지금 7개의 문자가 있는데 이제 얘들이 모음이 될 거고요. 얘들이 모음이 되고 적어도 2개의 모음이 이웃하도록 해요. 7개를 전부 다 적으면서 모음이 이웃하는 경우를 약간 찾기는 빡센데 그냥 약간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모음이 어쨌든 3개가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봐봐. 뭐 자음, 모음, 자음, 자음, 뭐 모음, 자음, 모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모음이 셋 다 떨어져 있다, 그죠? 이런 걸 모음이 이웃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좀 딴 생각 좀 하지 마고요. 이거 모음 3개가 다 따로 이웃하지 않는다고 말해, 알겠죠? 다 떨어져 있다라고. 그 다음에 뭐 자음 있고요, 모음 있고, 모음 있고, 자음 있고, 모음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간에 자음의 개수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결국 모음이 이렇게 되면 2개는 이웃하고 하나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지?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모음 3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겠니? 전부 다 이웃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야. 뭐 자음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자, 경우는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아니 쌤, 자음, 모음, 자음, 모음, 모음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한다면 얘나 얘나 똑같은 겁니다. 몇 개만 이웃하는 거다? 2개만 이웃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이런 걸 전부 다 적으면 개수를 다 적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분류를 못 합니다. 어쨌든 경우는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경우의 수가 3가지라는 게 아니라 분류가 3가지입니다. 모음이 모두 이웃, 2개만 이웃, 다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찾는 건 뭐냐면 적어도 2개의 모음이 이웃한 걸 찾는 거니까 우리는 얘도 찾는 거고요, 얘도 찾는 건데 얘는 아니라는 거야. 얘는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는 게 뭐냐면 너희들 표정이 너무 슬퍼. 졸라 집에 가고 싶어 지금 애들이 다. 자, 보자. 우리 지금 찾는 게 요거랑 요거야, 알겠죠? 얘만 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찾는 거냐면 전체 경우에서 얘를 빼버릴 거예요. 얘가 뭐냐면 모음이 뭐 한다고 한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뺍니다. 모음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 가능하겠죠? 아 쌤, 얘도 모음 이웃하는 거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건 이웃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이웃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번에 말했는데 쌤 2개 이웃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얘는 그냥 조금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여기서는 2개만 이웃하고 하나는 떨어져 있는 건 이웃한다고 말하지 않고요, 이웃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2개가 이웃한다, 딱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자, 그럼 전체는 모두 몇 가지입니까? 7개를 나열하니까 계산이 어떻게 된다? 7 팩토리얼 이렇게 되고요. 7 팩토리얼. 안 보이니? 전체 빼기 모음 이웃 x 이렇게. 야, 원래 근데 사람의 기분이라는 게 약간 그런 게 있잖아. 그 절대적인 자기의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행복도나 이런 걸 보통 측정하지 않고 상대방이랑 비교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왜 인스타 보고 약간 불행해지고 약간 이렇게. 그 쌤이 주식 얘기 되게 자주 하잖아요. 주식할 때 제일 행복할 때가 이겁니다. 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 날도 행복한데 좀 행복한 날 이거야. 자, 내가 오늘 3% 손해를 봤어. 내가 3% 손해를 봤어. 근데 이제 주식 토론방에 이제 들어간 거야.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자기 돈을 20% 손해봤대.
그럼 내가 참고로 손해본 게 변하진 않거든? 근데 이거 보잖아? 그럼 기분이 되게 좋아. 와, 병신이 이러면서 기분이 되게 좋은 거야. 너희들은 3시간 하고 집에 가지만 선생님은 10시간 하고 집에 갑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즐기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해하지 않네. 아이고, 힘드니? 자, 그럼 우리 이제 뭐 빼야 된다고요? 모음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얘들아 풀이가 약간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모음이 이웃하지 않는 건 모음이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얘는 무조건 뭐부터 계산하는 거냐면 먼저 자음을 나열합니다. 자음을 먼저 나열을 해요. 그리고 뭐 하는 거냐면 그 사이사이 빈자리에 누구를 나열한다? 모음 나열 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자음 나열한 다음에 빈자리에 모음 나열하는 거죠. 그러면 자음은 4개니까 자음을 나열하면 4 팩토리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빈자리가 몇 개 생긴다고 했지 저번에 그 극장에서 양옆에 의자 있는 그 손잡이 있는 것처럼 얘들아 모음이 4개면 내가 모음을 4개를 이렇게 나열해 모음 자음 말 잘했어. 자음 이렇게 나열을 해. 그럼 빈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생겨 알겠죠? 그래서 그 5개의 자리 중에서 모음 몇 개 들어갈 자리 3개를 나열한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다시 이웃하지 않는 건 그러니까 좀 잘 기억하세요. 요거를 많이 힘들어 하는데 먼저 나머지 애들을 나열 그 왼쪽 오른쪽 포함 사이의 빈자리 항상 얘는 여기다가 얼마를 더한 거다? 1을 더한 거야. 1을 더한 거 거기 자리에 나머지 모음을 나열 저렇게 해서 2개 빼주시면 됩니다. 뺄 때는 그리고 쌤이 요 계산 어떻게 하라고 했죠? 여기 7팩이라고 하는 게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3, 1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지? 거기에서 뭐를 빼는 거냐면 잘 안 보이니? 자, 7팩이라고 여기 올라갈게요. 7팩이라고 하는 게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점점점점 1까지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4팩 곱하기 5p3을 빼는 거거든요. 그러면 4팩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5p3은 다시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가 결국 5팩이잖아요. 그지? 여기 뒤에도 몇 팩입니까? 5팩이죠? 얘랑 모양이 어떻다? 똑같아요. 그래서 앞에 5팩을 어떻게 해버린다? 묶어버리고요. 42 묶이고 12 묶여서 이런 식으로 계산돼. 그래서 얘 30이고 이거 120이라서 2개 곱하는 식으로 가더라. 그러면 3600 나옵니다. 얘들아 사실 7팩 같은 거 진짜로 생으로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아예 안 나온다고 말은 못 하겠는데 잘 안 나옵니다. 7팩 근데 뭔가 7팩 나왔다 그러면 다른 거랑 그렇게 같이 계산하는 거면은 보통 묶어내거나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풀이보면은 다 계산하거든. 7팩 뭐 5040 뭐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그렇게 원래 잘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해줄 질문 940번. 정사면체 모양의 서로 다른 세 주사위. 뭐 사실 정사면체가 어떤 모양인지 굳이 뭐 알 필요는 없으나 정사면체라는 게 생긴 모양이 이거예요. 그냥 정삼각형이 4개가 붙어있는 이런 겁니다. 정사면체가. 그러니까 면이 몇 개? 4개. 사면. 면이 4개. 근데 앞에 정.
모두 다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다 이런 거예요. 정사면체에 면이 4개다. 면이 4개니까 숫자가 몇 개 들어갑니까? 4개 들어가겠죠? 그게 1부터 4까지라고 했고요. 그 왜 정사면체냐면 확률을 똑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면이 하나가 크면은 그 면이 날 확률이 높아져서 경우의 수에서는 약간 뭔가 좀 답이 달라질 수 있겠다. 어쨌든 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 그러니까 지금 이겁니다. 내가 숫자가 1, 2, 3, 4, 4개가 있는데 이 주사위 그 주사위를 3개를 던지게 되면은 숫자가 몇 개 나오냐면 3개가 나옵니다. 숫자가 3개가 지금 나왔는데 이 숫자 3개를 내가 지금 곱해서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짝수가 돼야 돼요. 짝수.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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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했더니 뭐가 되냐면 짝수가 돼야 됩니다. 얘들아 곱할 때는 짝수의 힘이 훨씬 큽니다. 왜냐면 우리가 홀수를 아무리 많이 곱해도 얘들아 짝수 한 번 곱하면 그냥 뭐가 돼버리니? 짝수가 되는 거거든. 짝수. 그러니까 셋 다 곱해서 짝수가 되라는 말은 반대로,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야. 셋 중에서 하나 이상만 뭐가 되면 된다? 짝수가 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짝, 짝, 짝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짝, 짝, 홀 가능하고요. 다 적진 않겠지만 뭐 짝, 홀, 짝도 가능하고 홀, 짝, 짝도 가능하고 짝, 홀, 홀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데 유일하게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얘들아 이게 있어요. 홀, 홀, 홀 나오는 요것만 지금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됩니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짝, 홀, 홀 이런 것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말만 안 했지 뭐 하는 거냐면 우리 전체에서 뭘 빼버리면 된다? 홀홀홀 나오는 걸 빼버리는 거죠. 홀홀홀 나오는 거. 그럼 전체는 몇 가지입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1, 2, 3, 4, 4가지. 1, 2, 3, 4, 4가지. 1, 2, 3, 4, 4가지니까 전체가 4 곱하기 4 곱하기 4예요. 4 곱하기 4 곱하기 4. 그럼 홀홀홀 나오는 거 몇 가지입니까? 홀이 2가지니까 1, 3 아니면 1, 3 아니면 1, 3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 3가지 빼시면 돼요. 이렇게 4 곱하기 4 곱하기 4에서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빼고 혹시 얘가 왜 4 곱하기 4 곱하기 4인지 모르겠다 싶은 학생들은 수용도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는 방법은 1번 주사위, 2번 주사위, 3번 주사위라고 했을 때 얘가 1, 2, 3, 4 얘가 1 나왔을 때 1, 2, 3, 4 이런 식으로 수용도 그리시게 되면은 4개마다 4개마다 4개겠죠?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다 이렇게 나와요. 자, 포인트가 여러분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곱해서 짝수 되려면 하나라도 짝수가 되면 되니까 홀홀홀인 걸 어떻게 하자? 빼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거 왜 곱해요가 궁금한 학생들은 적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나열을 안 해보면은 나중에 곱하고 더하는 거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쌤이 그거 말을 해줬거든요. 동시에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오면 곱하는 거고 또는 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가운데 그리고가 들어가는지 또는이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고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 자체가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그려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이거 아무리 그려봐야 이거 내가 아무리 그려봐야 잘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본인이 그리면서 곱하는지 더하는지를 받아들이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다유리 질문.
950? 55번? 955번. 자, 색칠하는 문제는 쌤이 저번 시간에 큰 거부터 칠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칠한다고 했죠, 얘들아? 제일 많이 붙어있는 놈이랑 색칠하는 거야. 그러니까 955번은 위에 지금 그림이 요렇게 하나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모양이 이런 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A, B, C, D, E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아 A가 주인공 같지만 A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왜냐면 A는 몇 놈이랑 붙어 있니? 두 놈이랑 붙어 있잖아. 근데 C는 몇 놈이랑 붙어 있어? 세 놈이랑 붙어 있지. D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C나 D를 먼저 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얘들아 A가 막 요렇게 생겨 있는 거야. A 생긴 모양이.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 아무리 커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래봐야 A는 두 놈이랑만 붙어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요거 궁금해하는 학생들 있어. 아니 쌤 A는 B랑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데들아 점으로 연결돼 있는 건 붙어 있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생긴 모양이 있어. 그럼 여기를 빨강칠하고 여기를 빨강칠해도 두 영역이 구별된다라고 보면 알겠죠? 점으로 붙어 있는 거는 이웃한 거라고 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방금 쌤이 말한 이 개념도 잘 안 받아들여지면 그냥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좀 딴 생각 좀 하지 말라고 바보야 좀. 자 그거 봐. 쌤이 안 받아들여지는 학생들은 외우세요라고 말하는 게 약간 이거예요. 너희들 언어 영역 있잖아. 내신 국어 말고 나중에 수능 언어 영역. 이게 이제 수능이 자주 말하지만 이게 하도 오래되면서 애들이 이제 조금씩 기본 문제들을 너무 잘 맞추고 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올라간다기보다는 패턴이 약간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를 막 선생님들이 막 패턴을 찾아가지고 계속 그걸 주입시키니까 일정한 패턴으로 나면 애들이 다 맞춰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능 출제하는 사람들도 이제 점점 이제 패턴을 이제 꼬고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져서 요즘에는 조금 상황이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예전으로 보면 얘들아 언어 영역은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 보통 시험 칠 때 이렇게 공부해요. 봐봐. 내가 어떤 지문을 읽었어. 그 보기 1, 2, 3, 4, 5 중에서 내가 답을 골랐어. 근데 답이 이게 아니야 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오답이냐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너희 그런 말 많이 들어봤지. 그 수능에 시가 나왔어 혹은 소설이 나왔어. 근데 이 시를 지은 시인이 밑에 자기 문제를 틀린대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보기 중 글쓴이의 의도로 올바른 것을 찾아놔야 되는데 글쓴이가 틀리는 거야. 왜냐면 자기 의도랑 답이 달라.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 그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중요한 멘트인데 언어 영역은 진짜 글쓴이의 의도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100명의 사람이 있을 때 90명이 이거 같은데? 라고 말하는 걸 답으로 적기를 요구하는 거니까 객관적인 사실. 진짜 그 글쓴이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요구하는 거거든. 90명이.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 아시는 분은 언어 영역이 아무리 공부해도 자기는 초반에 점수가 안 나오더래.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뭐만 했냐면 답지에 있는 말과 내 생각의 차이점을 찾아서 그거를 여기 끼워 맞추기 시작을 했대요. 언어 영역 풀 때만. 원래 안 좋은 건 어쨌든 그렇게 했대. 그랬더니 6개월 뒤에 점수가 확 오르더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여기에서 아니 씨 얘랑 점으로 붙어있어도 이웃한 거잖아. 이거 같은 색깔로 칠하면 어떻게 구별할 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그냥 약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봐봐. 너희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 근데 내가 여기를 빨강칠하고 여기도 빨강칠해. 그럼 다 빨강이잖아. 그럼 이게 원래 선이 있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럼 여길 빨강칠하고 여길 빨강칠해도 당연히 구조상으로
두 군데 있네 이렇게 느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보통 구별되어 있다, 그러니까 따로 다른 부분이다라고 사람들이 보통 인식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경우의 수에서 쌤이 몇 가지 이거 외우세요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안 받아들여지는 건 본인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약간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거 생각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가볼게요. C에 먼저 칠하든 D에 먼저 칠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C에 칠할 거고요. 먼저 그 다음에 B 칠하든 D 칠하든 건 상관없는데 그다음에 C 칠하고 D 칠하고요. 그 다음에 A 칠하고 B 칠하고 E 칠해 볼게요. C를 먼저 칠하면 다른 거는 크게 상관없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제일 많이 만나는 놈 두 놈 먼저 그 다음 많이 만나는 놈 한 놈씩 만나는 거 이런 식으로. 자, 색칠은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 색이 있답니다. 색깔도 5가지. 이거 시험 들어가면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영역은 5개인데 색깔이 4개거나 6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 안 보고 5개네 5 곱하기 이렇게 가는데 그럼 가끔 틀려. 색깔이 5개야.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5가지. D 칠할 거야. 이미 C에 칠했죠?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C랑 D에 색깔 칠했어. A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내가 B에 색칠할 거예요. 근데 C에 칠한 것만 안 칠하면 되잖아, 그지? 몇 가지? 4가지. E에 칠할 겁니다. D에 칠한 것만 안 칠하면 되겠죠?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5, 4, 3, 4, 4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5, 4, 3, 4, 4. 지금 5, 4, 3, 4, 4 적고 답만 적은 사람들은 이거 초등학교 2학년 수학 아니다. 이 곱하기만 하면은 이게 말이 되니? 지금 보면서 이거 왜 5, 4, 3, 4인지 이걸 생각을 하세요. 왜 C부터 7했는지 그거 생각하세요. 계산만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윤후 질문. 962번. 962번. 여덟 개의 문자 모음끼리. 다시 한번 얘들아, 이거 이웃하지 않는 건 이게 풀이가 약간 암기로 가야 되면 요즘 적어볼게요. D I S C O V E R. 그래서 보통 처음에 적을 때 이렇게 모음 따로 자음 따로.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자,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무조건 뭐부터 나열해야 된다? 자음 나열해야 된다. 자음 나열.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 양끝과 사이 빈자리에 누굴 나열해야 된다? 모음 나열이라고 했죠. 자, 식 만들어 보세요. 식 만들어 보세요. 자음 나열 식. 자음 나열 식. 오케이. 자음 나열. 이제 자음 나열 식. 오케이. 그리고 그 빈자리 계속 찾고요. 자음 나열.
오케이. 자음 나열 식이 어떻게 된다고? 자음 나열하는 개수 식이 오케이. 자, 지금 자음이 5개니까 자음을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그냥 5팩토리얼입니다. 5팩. 아씨, 끝까지 안 봐. 씨, 강직해. 씨. 자음 나열 개수가 5팩. 자음 5개라서 자음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5팩. 그러면 자음을 나열했다는 가정하에서 빈자리가 몇 개가 나온다? 6개가 나온다. 그 6개의 자리 중에서 3개의 자리에 모음 나열 6P3 이렇게. 자, 식만 제발 따라 적지 말자. 이거 식만 적으면 진짜 이거 그냥 핸드폰으로 이거 1024 게임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식 적어서 계산하는 거면 이거 뭐 초등학교 3학년한테 가서 수업하지 왜 고1 때 수업해. 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계속 기억하라니까. 계속 5팩 적고 이거 계산하지 말고요. 얘들아, 유일하게 경우의 수는 식 적으면 이거 계산기 돌려도 되고 사실 이거는 물론 뭐 시험 칠 때를 대비해서 일부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아니 5팩 말했잖아. 120 이거 외우라고 하겠니? 이게 지금 120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이건 120이야. 이게 120인 게 무슨 의미가 있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는데 그게 고등학교 1학년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 5팩이 왜 나오는지 6팩이 왜 나오는지를 생각하라고요. 지금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서진이 씨는 967번. 그 967 풀 때 쌤이 그때 저번에 말했는데 잘 생각해 보라고 했던 게,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 얘들아 봐봐. 남학생이 3명이 있어. 남학생이 3명이 있어. 그리고 뭐가 있다라고 해볼까? 남학생들 사이에 세울 수 있을 만한 똑같은 게 뭐가 있지? 그냥 똑같이 생긴 뭐 공이, 똑같은 공, 얘들 어떤 공이냐면 똑같이 생긴 공이 2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거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얘들아. 얘들아, 남학생이 3명이 있고 똑같이 생긴 공이 2개가 있어. 만약에 내가 얘들을 나열을 하는데 남자애들, 남학생들 사이사이에 똑같은 공 2개를 이렇게 세울 거야. 똑같은 공이에요. 알겠지? 구별이 안 되니까 얘랑 자리 바꿔봐야 구별이 안 돼. 그러면 남학생 3명을 나열하고 사이에 똑같은 공 2개를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모두 몇 가지입니까? 자, 다시 똑같은 공 2개랑 남자 3명이 있어. 얘들을 나열할 건데 이 공 2개는 무조건 남자 사이에 와야 돼.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1번 남학생 3명 나열하면 3팩이고요. 자리 2개 있는데 거기 2개에 공 2개 나열하니까 2팩입니다. 2번 그냥 5개 나열하면 안 되나요? 5팩. 3번 남학생 3명을 나열해요. 근데 남학생 3명을 나열하는 게 붙이라는 건 아니야. 누가 제일 왼쪽 갈 건지, 누가 가운데 가고 누가 오른쪽 갈 건지만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공을 넣을 건데 공이 똑같은 거네? 그러면 공을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상관없으니 그냥 공을 넣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1, 2, 3번 중에 몇 번일까요? 몇 번? 3번입니다. 3번. 공이 또 여기 그거 알고 있니?
너희들 오늘 지금 여기 전원 다 합쳐가지고 오늘 하고 나서 652원이요. 이거 말고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다. 지금 전부 다? 너 혼자 말하고 있다. 자, 1, 2, 3번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요거 1번 왜 안 돼요? 봉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2팩이 되려면 봉이 1번 공, 2번 공, 2번 공, 1번 공 이렇게 돼야 2팩이야. 근데 공 두 개가 똑같다고 했잖아. 그러면 공이 이렇게 오다 자리 바꾸나 상관이 없어. 그래서 안 돼. 5팩은 왜 안 되냐? 5팩은 공이 이렇게 가버려. 그래서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3팩인 거죠. 그게 뭐만 하는 거냐면 남자라면 나열해. 그리고 그냥 빈 의자는 가운데 놔두기만 하면 빈 공은 놔두기만 하면 돼. 알겠죠? 그게 경우에 수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이렇게. 야, 이거를 분위기를 살릴 수. 와, 다들 왜 이렇게 충고하지? 미치겠네.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일단 자음이 C, 그 다음에 O,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F, I, 그 다음에 R, M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모음이 어디에 오냐면 홀수 번째에 온대. 그럼 얘를 지금 문자가 7개니까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6번, 7번 이렇게 있는데 모음은 어디다 들어가야 된다? 1번 아니면 3번 아니면 5번 아니면 7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OI를 봐봐. OI 뭐 IO IO OI 요렇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일단 식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리가 4개 있는데 두 자리에 O랑 I를 나열한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원래 이런 의미가 됩니다. 봐봐. 내가 O랑 I가 있는데 1, 3, 5, 7을 밑에 나열을 해. 1, 3, 5, 7 여기다가 뭐 3, 5, 7 여기다가 뭐 1, 5, 7 이렇게 나열해. 그럼 여기 1, 3이 나왔죠. 그럼 5가 몇 번에 들어간다? 1번. I가 몇 번에 들어간다? 3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1, 5는 5가 1번에 I가 몇 번에? 5번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1, 3이면 5I 2, 5면 5I 3, 1이면 5I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4P2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음 두 개를 홀수 번째 자리에 넣는 거예요. 되겠니? 얘들아, 얘가 공식이고 얘가 공식의 증명입니다. 지금 그냥. 그러니까 선생님 왜 4P예요? 이게 안 되는 학생들은 요거를 적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럼 곱하기.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O랑 I가 들어왔어. O랑 I가 들어왔어. 이제 OI가 무조건 여긴 아닌데 하나를 넣어봐야 그 다음 계산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빈자리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야. 여기 안 썼잖아? 안 쓰면 여전히 빈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많이 빼먹어. 선생님 4자리 중에 2자리에 나열했으면 자리는 3개 남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2자리는 안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지? 5자리가 남은 거예요. 그 5자리에 뭐를 써야 되니? 자음을 써야 되죠? 그래서 몇 팩? 5팩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얘들아 962번 설명하고 그 빠진 유형 한 2-3개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962번 6번 966번 966번 요거는 약간 조금 식이 좀 잘 안 만들어질 수 있는 잘못되더라. 지금
문자가 S라는 문자랑 E라는 문자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6개의 문자가 더 있습니다. 뭐 얘는 자음, 모음, 구별 그런 건 아니니까. 이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S랑 E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도록 나열하래요. 2개의 문자가. 그럼 일단 전체적인 식만 보게 되면은 이 6개의 문자 중에서 S랑 E에 들어가는 문자 2개를 나열을 해.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적을게요. 지금 S랑 E 말고 문자가 뭐 있냐면 S, U, P, E, R, M, A, N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S랑 E에 들어갈 여기 6개 중에서 2개를 골라. 뭐 예를 들어서 뭐 P, R 이렇게 했어. 이게 나열이니까 당연히 RP도 있습니다. 자리 바뀌었어. RP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P가 나와. 근데 요 6P가 S랑 E 사이에 들어갈 2개를 나열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양쪽에 뭐가 와야 되니? S랑 E가 와야 되겠다, 그죠? 근데 요거 하나에서 SE, ES 2개가 나옵니다. 여기 SE, 그 다음에 ES 이런 식으로. SPR이 EPRS 이렇게. 그게 모두 몇 가지냐? 2 팩토리얼이 돼. 그래서 요 2 팩토리얼은 뭐냐면 S랑 E를 나열 6P라고 하는 건 뭐냐면 SE 사이에 들어가는 거. SE 사이에 들어가는 거고요. 2팩은 S랑 E를 나열하는 거고. 다시 6개 중에서 S랑 E 사이에 들어갈 거 2개 나열하고요. 그 2개 양옆에 S랑 E를 나열합니다. SE, ES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들은 더 이상 못 움직여. S랑 E도 움직여버렸고 P랑 R도 움직여버렸기 때문에 얘들은 더 이상 못 움직여. 그러면 이제 문자가 몇 개 남았니? 이미 4개를 썼고 총 8개니까 몇 개가 더 남았니? 4개가 남았죠? 얘랑 문자 4개가 이렇게 남은 거야. 몇 개를 나열한다? 5개를 나열하면 얘들은 이제 붙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곱하기 몇 팩 들어간다? 5팩 들어가거든요. 이 5팩이 뭐냐면 전체 나열이야. 전체 나열인데 왜 5팩이다? 얘들은 이미 자리 바꾸는 게 앞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요거 식은 이해됐니? 요거 근데 여기서 이제 애들이 가끔 그걸 헷갈려해요. 아 선생님 그냥 이거 2개 자리가 안 바꾸고 예를 들어서 P랑 R 2개 가져왔어. P랑 R 2개 가져왔어. 그 다음에 S랑 E 가져왔어. 그냥 남은 문자 5개가 있는데 얘를 전부 다 나열하면 안 됩니까?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일곱 여덟 개 나열하면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8개를 나열하면 얘가 막 이렇게 와버리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를 좀 고정을 시켜야 되고요. 그럼 얘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나열해도 안 됩니까? 그럼 E가 저 멀리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S랑 E 사이에 P랑 R이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시 S랑 E 사이에 2개가 들어가려면 이 중에서 먼저 2개를 나열해서 일단 자리를 잡아주고요. 그 양옆에 S랑 E를 어떻게 끼워버리는 거 알겠지? 이렇게 아니면 반대로 그게 2패. 그러면 S랑 E도 자리가 바뀌어. 그 가운데 P랑 R도 자리가 바뀌어. PR, RP, 뭐 RM, MR 알겠죠? 그럼 이제 얘들 내놓으면 쟤들끼리 바꿀 수 있는 거 자리 다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더 못 바뀌는 거야. 그럼 얘들은 고정. 그대로 메모 박스 고정. 그러면 이제 남은 문자가 몇 개 남았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얘까지 5개. 그래서 5개를 어떻게? 나열 이렇게 5개를 나열. 말해봐야 소용없긴 한데 약간 이런 거. 지금 도저히 와 뭐라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경우에 좀 그러냐면 중2 때 경우의 수를 안 했거나 이때 공식만 썼거나 참고로 이렇게 조합 공식까지 다 나옵니다.
말했지만 이런 문제 중학교 때 전부 다 나와요. 그 경우의 수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랑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랑 100% 똑같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 P랑 C랑 기호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쌤이 예전에 중학교 수업할 때 2학년 수업 하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함수랑 이쪽은 심한 문제가 물론 고등학교 어려운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다 나오지 못하거든. 근데 경우의 수는 100%다 나옵니다. 중학교 때. 그래서 원래 중학교 때 그럼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냐, 원래는 책에는 이제 공식으로 풀기도 하는데요, 죽어라 하고 그립니다. P, R, R, P, M, A 이렇게 한 다음에 각각 S, E, P, R, E, S, P, R 두 개씩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남은 문자 가지고 S, P, R, E 그 다음에 뭐 M, A, N, U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려 알겠죠?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이게 왜 두 개 먼저 나열, 양옆 이동, 합친 다음에 5개를 이동. 요게 약간 눈에 보이는 거고요. 근데 쌤이 지금 이거를 다 못 해주는 이유가 이제 중학교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한 80%의 학생들은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식 만들어주면 아 하고 약간 윤곽은 들어오거든요. 안 들어오는 학생들은 조금 그려보시고 쌤 지나다닐 때 붙잡고 물어보세요. 하지만 지금 최악의 공부 방법은 뭐냐면 이걸 적고 계산해서 아싸 정답 이거 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냥 차라리 틀리는 게 나아 진짜.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요?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어쨌든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 쌤이랑 지금 유형 4번이랑 13, 14 한번 들어가 볼게요. 4번이랑 13, 14. 자, 유형 4번의 약수의 개수인데 얘들아, 이거 약수의 개수는 너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냥 한번 가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라고 하는 놈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찾냐면, 약수의 개수 어떻게 찾냐면 12를 뭐 해줍니까? 소인수분해야죠. 원래 여러분들이 하는 소인수분해가 뭐 요런 거였나? 12 한 다음에 2에 6, 6은 2에 3 하니까 2, 2개 3 하나 이렇게 가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그냥 보통 머릿속으로 암산합니다. 2 곱하기 6, 2 곱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알겠지. 이건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12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서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지수에 각각 얼마씩 더한 다음에 1씩 더한 다음에 곱하시면 돼요. 얘는 1 더하면 3이고요. 얘는 1 더하면 2가 되겠지. 그렇게 해서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네, 그러면 얘들아 24랑 한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 얘의 공약수의 개수를 찾고 싶고, 공약수.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랑 뭐를 찾냐면 최대 공약수를 찾습니다. 최대 공약수를 먼저 찾습니다. 최대 공약수 찾는 방법은 얘를 소인수분해해. 그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될 거고요. 얘는 소인수분해하게 되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여기랑 여기에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찾아주면 돼요. 2의 세제곱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얼마다? 2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공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찾으면 되는 거냐면 지수에 그냥 1 더하면 되겠지?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최대 공약수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중학교 요런 방법이 있었나? 이렇게 길게 써가지고 24랑 40 여기 2하면 10이랑 20 2하면 6이랑 10 2하면 3이랑 5면 이제 더 이상 안 되네? 그럼 요게 최대 공약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었나요? 요거 쓰시면 돼요. 요렇게 한 거 맞지? 맞니? 맞죠?
와 진짜 저도 이불 껍데는 거 이불 항상 서진아 이렇게 했었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했나? 중학교 때 했나? 네. 했었어? 네. 이렇게 했었죠. 요걸로 찾으시면 돼요. 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게 최대 공약수의 개수입니다. 자, 943번 제외. 자, 요건 요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 2개 합시다. 유형 13, 14. 얘들아, 홀수는 마지막 자리가 뭐가 되면 되는 거니? 홀수가 되면 무조건 홀수가 되겠다, 그지? 짝수도 마지막 자리가 뭐가 되면 돼요? 짝수가 되면 되고요. 자, 그럼 이거 볼게, 얘들아. 3의 배수의 특징. 3의 배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각 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무조건 3배수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봐. 1이랑 2랑 3이 있어. 이 3개 더하면 얼마예요? 6이지. 이게 3의 배수잖아? 그러면 1, 2, 3 가지고 만드는 모든 숫자는 다 3배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213이 있지. 이걸 직접 3으로 안 나눠봐도 무조건 뭐 배수라고요? 3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 312 같은 거 무조건 뭐 배수라고요? 3배수입니다. 알겠죠? 되겠니?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여기 경우의 수에서도 나오고요. 딴 데도 한 번씩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4배수 가볼게요. 4배수. 4배수의 특징은 뭐냐면 4배수의 특징은 마지막 두 자리, 그러니까 10의 자리랑 1의 자리만 봤을 때 그게 4의 배수면 됩니다. 10의 자리랑 1의 자리만 봤을 때 그게 4의 배수면 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거야 봐. 예를 들어 너희 12라고 하는 거 4배수 맞죠? 이게 4배수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 두 자릿수 말하는 겁니다. 12가 4배수면 얘들아 내가 12라고 적어. 그리고 앞에다가 숫자를 개수도 상관없고 숫자도 아무거나 쓸 거야. 예를 들어서 10, 113 적을 거야. 그러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이죠. 100, 1만, 1312. 뭐 배수라고요? 4배수야.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지막 두 자리가 4배수면 앞에 뭐를 갖다 붙이더라도 뭐의 배수가 된다? 4배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7배수 말고는 다 공식이 있는데 일단은 3배수랑 4배수까지만 갈게요. 3배수랑 4배수 이렇게 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외운 걸로 밑에 974 같은 걸 푸시면 되는데 974번을 쌤이 잠깐 해볼게요. 974 숫자가 1, 2, 3, 4, 5, 6이 있습니다. 얘들 가지고 숫자 3개 가지고 3배수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뭐라는 거냐면 얘들아 여기서 숫자 3개를 가져오는데 더해서 3배수 되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규칙은 있거든요.
규칙이 있긴 한데 개수가 많이 없으면 규칙을 이용하나 그냥 일일이 찾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찾는 걸 연습할게요. 일일이 찾는 걸 어떻게 연습하냐? 근데 하나 기억하시는 게 좋은 게 아니라 3배수는 연속한 세 자리의 합은 무조건 3배수입니다. 그러니까 1, 2, 3 더하면 뭐 배수니? 3배수. 그 다음에 2, 3, 4 더하면 뭐 배수예요? 3배수지. 이런 것도 해가지고 만들면 다 3배수야. 그럼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3배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3 팩토리얼이지. 6개입니다. 알겠죠? 그럼 얘도 몇 개겠니? 6개겠죠? 이런 식으로 다 찾습니다. 개수만. 그 다음엔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숫자들도 더하면 3배수야. 그러니까 두 칸씩 떨어져 있는 요렇게 1, 3, 5 얘도 뭐 배수예요? 3배수. 그 다음에 2, 4, 6 이렇게 두 칸씩 떨어져 있는 얘들도 뭐 배수가 된다? 3배수. 그럼 얘 가지고 또 만들 수 있는 게 3팩, 얘로 만들 수 있는 것도 몇 팩? 3팩. 이렇게 알겠죠? 말고는 한번 일일이 찾아보세요. 일일이 찾는 방법은 이거 1, 2, 3 되네? 1, 2, 6 되네. 이런 식으로 1, 3 얼마, 뭐 1, 3 얼마, 1, 4 얼마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뭐 2, 3 얼마 이런 식으로 일일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다음에 사전식별 유형 13만 뺄게요. 자, 지금부터 유형 13까지 채우시면 됩니다. 시작. 숙제는 개념 원리로 나갈게요.